2002년 미국 동부 델라웨어에 살던 한 남자가 자신이 키우던 애완동물로부터 공격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당시 42세의 전역군인 로날드 허프는 이전부터 특이한 동식물과 파충류를 키우는 취미를 갖고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개구리 종부터 크기가 큰 거미까지 사고를 당하기 이전까지 다양한 종류를 키워왔다. 그러던 2002년 홀로 살던 그는 어느 시점부터 약 2m 길이까지 자라는 나일왕 도마뱀을 키우기 시작하였고, 도마뱀이 잘 살 수 있는 야생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안의 온도를 항상 높게 설정하는 등 그들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나일왕 도마뱀은 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종으로 육식성을 띠고 있었고, 로날드는 그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기 위해 약 5에서 7cm 길이의 바퀴벌레를 직접 키워서 주거나 생닭을 바닥에 던져 자유롭게 뜯어 먹도록 했다. 한 번은 로날드의 친구가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변한 내부 환경에 그에게 걱정의 말을 전했지만 로날드의 도마뱀 사랑을 막을 순 없었다. 사실 미국에서는 도마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로날드의 주변인들은 그를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지만,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는 도마뱀은 독까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격으로부터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사건 발생 약 1, 2주 전, 이 무렵 친구를 만난 로날드는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얼마 전 도마뱀에게 물렸다고 말하였는데, 이때 상처를 본 친구들은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고, 실제로 병원에 방문한 로날드로부터 포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주변의 우려를 뒤로한 채 무려 7마리의 도마뱀을 기르게 되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은 로날드의 이상함을 느낀 주변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그의 집에 방문을 요청한다. 곧 로날드의 집에 도착한 경찰들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오로지 손톱으로 땅을 두드리는 듯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는데, 이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경찰들은 순간 내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몸이 굳어버린다. 그들이 들어간 집안 내부는 마치 동물원의 야생우리와 같은 환경으로 입가에 피가 묻은 듯 불개물 든 거대 도마뱀들이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연락이 되지 않던 로날드는 문에 기댄 채 숨져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의 일부가 사라져 있는 등 그 모습이 기괴할 정도로 변형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손과 복부 등이 도마뱀에 의해 훼손되어 있었다. 가까스로 도마뱀을 모두 포획한 경찰은 즉시 로날드를 이송해 부검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부검 결과 그가 도마뱀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공격을 당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그의 죽음의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또한 로날드가 발견된 문 앞 공간은 평소 도마뱀을 위해 집안 온도를 굉장히 높게 설정했던 탓에 집안에서 몸을 식힐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대체 그가 왜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은 것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케냐 동부의 무인기라는 도시에서 30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해당 버스는 성유셉 신학교 소유의 51인승 스쿨버스로, 이날은 마을 주민들과 교회 합창단을 태우고 지역 결혼식장으로의 운행이 예정된 날이었다.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는 아침 일찍 운행을 시작해 목적지를 향하고 있었고, 얼마 가지 않아 강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길에 다다르는데, 그런데 최근 내린 강한 비로 인해 NGU강의 강둑이 무너져 버스는 운행을 멈추고 대기한다. 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길 수십 분. 아무리 기다려도 수위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승객들은 버스기사에게 그냥 강을 건너자고 요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던 버스기사는 운행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때 앞서 몇 대의 자동차가 강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욱 강하게 강을 건널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버스기사는 마지못해 다시 운행을 시작한다. 그렇게 불어난 강속으로 운행을 시작한 버스는 의외로 깊지 않은 강물에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하는 듯 했는데, 바로 그때 버스가 반대편 입구를 바로 앞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턱을 넘어선 듯 버스의 뒷부분이 들리더니 왼쪽으로 기울어 버린다. 기울어진 버스는 끝내 중심을 회복하지 못해 그대로 둑을 벗어나 강으로 추락했고, 강물이 빠른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하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창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면서 아수라장이 된다. 그렇게 버스가 강에 빠진 지 1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이미 버스는 물에 완전히 잠겨 모습을 감춘 상태였고, 창문을 통해 빠르게 탈출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버스 안에 있는 상황이었다. 반대편 출구 쪽에 있던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구출을 시도했지만 물살이 워낙 강한 데다가 버스가 순식간에 잠겨버리면서 구조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는데, 결국 버스 안에 탑승해 있던 약 30명의 사람들 중 초기에 탈출한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세상을 떠났다. 사고 이후 구조대에 의해 즉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서 건져졌지만 현재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발견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사망자 중에는 가족 관계에 있는 15명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0년 10월 31일, 당시 32세였던 미국의 마술사 조셉 버러스는 지역 놀이공원에서 할로윈을 맞아 탈출 마술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그는 탈출을 주로 시도하는 마술사로 헝가리 출신 유명 마술사 해리 후디니를 자주 언급하며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곤 했는데, 이날 그는 손과 몸을 묶은 상태로 플라스틱과 유리로 만든 관 안에 들어간 뒤 관을 땅속에 넣어 시멘트와 흙으로 덮은 상태에서 탈출을 하는 마술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는 당시 탈출의 술가로 명성이 있어 이 모습은 많은 방송 장비로 촬영되어 송출되고 있었고, 잠시 후 준비를 마친 그는 관 안으로 들어간다. 그는 앞서 1년 전 같은 환경에서 탈출하는 마술에 성공한 적이 있었고 이에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지만, 당시는 흙만을 사용해 관을 덮었기 때문에 이번 상황과는 차이가 있었다. 관으로 들어간 그는 곧 2m 깊이의 구덩이 안으로 옮겨졌고, 조금은 불편한 듯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그의 모습 위로 먼저 약 1m 높이의 흙이 부어진다. 이후 미리 준비해둔 시멘트를 부어 나머지 부분을 덮기 시작했고, 그렇게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덩이가 다 메꾸어지자 시멘트를 싣고 있던 트럭이 막 자리를 떠나려고 움직이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구덩이가 푹 꺼지듯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처음엔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한 듯 주변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는데, 잠시 후 플라스틱이 깨지는 듯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급히 현장에 몰려들었고, 그제서야 약 9톤의 시멘트와 흙에 의해 관이 무너졌음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손과 삽으로 급히 땅을 파내려고 노력하였고 어떻게든 빨리 조셉을 구출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이 관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그가 숨을 거둔 후였다. 사실 조셉이 시도했던 탈출 마술은 앞서 1915년에 마술사 후디니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조셉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년이 지난 1992년 조셉의 사망 2주년과 후디니의 사망 66주년을 맞아 또 다른 마술사 빌 시크가 그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마술에 도전한다. 빌은 조셉의 경우와 동일하게 관 안에 묶인 채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약 7톤에 달하는 흙과 시멘트를 관 위로 쏟아부었는데, 그런데 그 또한 조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이 무너져 내리면서 갇혀버린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시멘트가 굳기 전에 빌을 구출할 수 있었고, 빌은 약간의 타박상을 입은 것에 큰 부상 없이 생존해 현재까지 미국의 방송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2017년 12월 13일, 미국 버지니아주 구칠랜드에 살던 한 여성이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에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2월 14일, 당시 22세였던 린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친구들의 말에 자신의 딸을 찾아 나선 아버지 스티븐스는 집 근처 숲속에서 숨을 거둔 채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한다. 그런데 이때 린의 근처에는 평소 그녀가 키우던 맹견인 핏불 2마리가 함께 있었고, 그들은 바짝 엎드린 채 린의 몸에 파고들어 무언가를 먹는 듯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핏불 2마리가 린을 공격해 사망케 하였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발견 당시 린은 한쪽 신발을 제외하고 옷이 전부 벗겨진 상태로 야생동물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일 수 있어 즉시 부검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린의 몸에서는 방어를 할 때 생기는 방어痕과 핏불에게 공격을 당한 흔적으로 보이는 수십 개의 상처가 발견된다. 또한 핏불의 대변에서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이 검출되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증거가 검출되면서 핏불에 의해 사고를 당했음이 명확해졌다. 조사 결과 린이 키우던 핏불 2마리는 과거에 잦은 입양과 인간에 의해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정 사건을 겪어 그것이 주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포획된 핏불 2마리는 지역 사회의 안전을 이유로 가족의 동의하에 안락사되었고,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